네. 오늘 발칙한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요. 요 이야기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다들 폭풍 분노하며 이 기사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신데요. 사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이 계속해서 이제 믿기지도 않았던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찌됐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들이 다수 후퇴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걸 또 더 넘어서서, 한꺼풀 더 넘어서서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복지란 없다를 외치는 분이 계시네요. 얼마 전에 이 카퍼레이드 미국에서 하고 돌아오신, 그리고 기자 성추행 의혹에도 기자에게 욕설을 한 이런 정황까지도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었던 바로 그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께서 19대 국회 입성 이후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거야. 정부에서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냐? 복지 예산의 확대를 억제해서 국가 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응? 아니, 잠깐만요. 그동안은요, 대선 때도 그랬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하려면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 이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복지 재원을 줄이겠다. 아니 복지 말고 대체 어떤 시급한, 얼마나 중대한 예산이 지금 필요하긴 하건데 복지 예산을 더 줄여서 확대를 더 못하게 해가지고 이걸 국가 재정을 늘려야 된단 말일까요? 아니 사실상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은 복지 예산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요. 복지 예산, 특히나 지금 IMF에서도 오늘 기사를 보니까 IMF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또 낮춰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에 지금 미국도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경제가 지금 한층 더 위험해질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서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 그 복지의 안전망을 쳐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조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만 강조했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에 이러이러한 복지 정책, 무상 보육을 한다니, 노인들에게 연금 20만 원씩 주겠다니, 온갖 정책들을 이야기를 남발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누가 하랬나?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놓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글쎄, 김무성 의원께서는 그때,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던 복지 공약들을 다 거꾸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딱 뒤집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복지 확대를 안 하는 방법으로 복지 확대를 아예 금지해서, 지금도 너무 부족한데 이 복지를 더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 이런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국가 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요, 지금 당장에 우리 허튼데 돈 들어가는 것만 꼽아봐도 4대강 있고요. 그죠? 4대강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몇십조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비용들 4대강만 당장 없애도, 보만 당장 없애도 4대강 녹조를 다시 이렇게
녹조를 없애는데 들이는 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없애도 우리 복지 비용이 확실하게 늘어날 테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쉬운 국가 재정 확충 방안은 아니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왜 국가 재정이 뚝 떨어졌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4대강 삽질한 것 있고요. 그것 말고도 부자들 감세해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부자들 감세해주고 뚝 떨어졌는데 무슨 그때 갑자기 뭐 복지를 확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지를 늘리면서 국가 재정이 떨어졌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상한데 돈 쓰고 걷어야 될 때 돈을 안 걷으니까 국가 재정이 그만큼 부족해진 건데 그건 그대로 원인은 그대로 두고 허튼데 돈을 세워나가는 건 그대로 두고 걷어야 될 때 돈 계속해서 안 걷으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정말 지금도 너무 부족합니다. 이 복지가 아주 최소한의 삶의 이 뭐랄까요 안전막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복지를 이마저도 더 늘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하니 참 너무나도 물론 이제 차기 대선을 노려서 복지가 아니죠. 보수 특히나 이제 재벌 그죠? 이런 분들의 그 아이콘이 되겠다. 대선 후보를 노리고 이런 이제 보다 더 보수적인 극우적인 저번에 뭐 무슨 교학사 교과서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다 더 극우클릭을 하고 계시는 김무성 의원의 스탠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정도껏이어야죠. 정도는 지켜야죠. 이게 가뜩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복지 공약들 후퇴로 인해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께서 너무 지금 가뜩이나 무슨 성추행 의혹 뭐 이런 것들로 무리를 빚은 마당에 너무 막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김 의원께서는 복지 이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다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다른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선진국들은 다들 더 복지 비율을 늘리려고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없는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버리라는 할 필요 없다는 이런 김무성 의원 1호 정책 발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관련한 지지율 조사가 또 기사화된 게 있던데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면 그 평가 유보층이 1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지지층이었는데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층들이 10% 이상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향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났냐에 따라서 평가가 확연히 갈리게 될 수 있는 층이라는 거죠. 특히 이분들이 이 평가 유보층이 꼽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단점 1위가요. 바로 대선 공약 후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줬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대선 공약 후퇴, 특히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꼽힐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후퇴하면서 믿고 찍었던 어르신들, 보수층에서도 오히려 이 지지층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물론 김무성 의원께서는 이렇게 박근혜 정부와는 또 별개로 본인의 그 대선 후보의 그 길을 위해서 그냥 쭉 달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